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으로 오늘 뉴스를 열게 돼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나 50명이 넘는 공장 근로자가 다쳤고 14명이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트륨을 비롯한 인화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이 컸다는데요. 얼마나 큰 화재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예나 기자가 피해 상황부터 정리했습니다. 건물에서 잿빛 연기가 솟구칩니다. 외벽은 껍질을 벗긴 듯 여기저기 뜯겨져 나갔습니다. 인근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서도 연기 기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화만은 거셌습니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20분쯤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작된 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건물 한 개 동을 모두 태웠고 옆 동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당시 공장 근무자 170명 가운데 55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24명은 중상입니다. 부상자들은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불길을 피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8시간 가까이 됐지만 14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 기반은 해놨는데 이 주위로 계신 거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수색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30여 분 만에 인접 시도에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모두 투입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엔 범국가적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도 가동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진화 작업이 왜 어려웠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자동차와 선박용 엔진 밸브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철골 구조 건물에 인화성 물질이 내부에 많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화마가 내뿜는 고열에 공장 건물이 녹아내립니다. 건물 2개 동을 연결하는 통로는 맥없이 무너졌고 옥상 주차장도 주저앉았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3층짜리 철골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이 조립식 판넬로 돼 있어 불길 확산 속도가 빨랐던 데다 뜨거운 열기에 연결 통로까지 무너지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 위험에 구조 수색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집의 베란다에서 지켜봐도 연기가 계속 하늘로 솟아오르는 상황이었고 그쪽 지나갔을 때 그 건물 안에 불씨도 계속 보였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곳은 자동차와 선박용 엔진 밸브를 생산하던 곳입니다. 고성능 부품을 만드는 공정 특성상 내부엔 인화성 물질이 가득했습니다. 일반적인 부품 공장과 진화 방식이 달랐던 이유입니다. 일반 자동차 부품업에서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금속 나트륨 같은 폭발성 원료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해당 업체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장비를 국산화해 연 1,000억 원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초기 진화에 애를 먹은 이유는 공장 안에 있던 엔진 냉각용 나트륨 때문이었습니다. 100kg이 넘게 있었는데 물과 반응하면 폭발하기 때문에 나트륨부터 화염 밖으로 빼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투 끝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가 당시 상황 설명합니다. 화염을 내뿜는 공장 위로 소방 헬기가 하얀 가루를 쏟아붓습니다. 금속 화재 진화에 사용되는 분말 형태의 소화제입니다. 공장 내부에 보관된 나트륨 때문에 물 대신 가루로 진화에 나선 겁니다. 나트륨은 물과 접촉하는 순간 수소가스를 내뿜으며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마른 모래나 아니면 생석회나 이런 진흙 이런 걸 가지고 꺼야 되거든요. 그게 폭발을 해버리게 되면 건물 자체가 또 붕괴될 우려가 있잖아요. 공장 내부엔 나트륨 101kg이 있었는데 소방당국은 사투 끝에 불이 난 지 2시간여 만에 안전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나트륨 101kg을 안전구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나트륨 보관 장소는 그 화재 발생 건물 옆에 있는 별도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자칫 기폭제가 될 뻔한 최악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후 진화 작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에 녹아내린 조립식 패널 건물의 붕괴 위험 때문에 막판 진화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보강 작업을 마치는 대로 실종자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1분 1초가 급했던 순간 구조대원들은 사다리 차를 타고 옥상으로 대피한 근무자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연락이 끊긴 14명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을 찾아 언제나 구조될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연기 사이로 소방 사다리차가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건물 옥상에 사다리차가 닿는 순간 고립돼 있던 근무자들이 다급하게 손을 뻗칩니다. 화염과 검은 연기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뚫고 옥상으로 대피했던 직원들은 구조대원의 손을 잡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필사의 구조 작업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벽면으로 사람이 다 서 있었고 양쪽 벽으로 남자분들은 매달려 있었고 저희는 다 밖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하지만 연락이 끊긴 14명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온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항상 위험한 거 있었죠. 사람들 많지만 불났다고 전화하고서는 악선하더니 끊어지고서는 연락이 안 돼요. 직장 동료들도 공장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보며 발만 동동 구릅니다. 2층에 있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도면 보면서 정확하게 수색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위해 무인 소방 로봇 2대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도심 외곽에서도 검은 연기가 시야를 가로막을 정도로 불길이 거셌습니다. 놀란 시민들은 서로에게 위험을 알리는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김승돈 기자가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 재구성해드립니다. 공장 주변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불과 1, 2분 사이에 주변이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연기 기둥이 시야를 가로막습니다. 공장 인근을 지나는 차 안에까지 매캐한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퍼졌습니다. 처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한 6초, 10초 만에 이제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까맣게 이제 되면서 성난 화마가 건물 뼈대를 휘감으며 무서운 기세로 번져나갑니다. 거센 물줄기로 화염을 정조준해보지만 무섭게 번지는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건물 곳곳에서는 폭발음도 들립니다. 사이렌도 들리고 비명소리 들리고 터지는 소리 들리고 조립식 건물 외벽이 화염에 녹아내리거나 떨어져 나간 곳도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유독가스가 인근으로 번지면서 대전시는 차량 우회와 주인 대피를 권유하는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TV조선 김승두입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인데 진화 작업과 수색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기자, 불이 다 꺼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까? 네, 소방당국이 밝힌 화재 진화율은 95% 수준입니다. 불이 난 지 8시간 만에 완전 진화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소방당국은 무인 방수차 등을 활용해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진이 되고 건물 붕괴 등과 관련한 전문가 진단을 마친 뒤에야 실종자 구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실종자 상당수는 건물 내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 2층에 있는 휴게실에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화재가 점심시간대에 발생한 만큼 휴식을 취하던 근무자들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위치 추적을 하더라도 반경 수십 미터 내에 있다는 광범위한 위치만 나올 뿐 실종자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소방대원들이 진입한 뒤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무인 소방 로봇이 투입됐다는데 수색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되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 진입이 가능해지는 대로 공장 세부 도면을 보면서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현재 이곳에선 관계자들이 모여 내부 진입 시점과 투입 인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인 로봇이 불이 난 공장 1층을 수색하고는 있지만 휴게실이 있는 2층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폭발 우려가 있던 100여 킬로그램의 나트륨은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는데요. 완집만 되면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자동차 공장 부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건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 14명입니다. 현재 수색 작업 상황이 어떤지 보도국 곽승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 기자, 이 14명 어디 있는지 수색 작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소방당국이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긴 지점은 모두 공장 인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당시 점심시간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소방은 상당수 실종자가 공장 2층 휴게실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GPS 오차 범위 탓에 마지막 위치가 건물 내부인지 외부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불난 지가 벌써 8시간이 지났어요. 실종자 수색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직 잔불 정리가 끝나지 않았고 건물 붕괴 우려도 있어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공장 내부엔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나트륨 100kg이 보관돼 있어 초기 진화 작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현재 나트륨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지만 열기로 인해 건물 철골이 휘는 등 붕괴 위험이 커 소방대원들이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방수포로 대응 중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구조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무인 장비를 동원한 수색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구조대원 투입 시기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미 건물 설계 도면을 확보해 수색 계획을 세우면서 야간 구조 작업에 필요한 조명 장비와 중장비 등을 동원하는 등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 채비에 나섰습니다. 또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 가족들의 지원을 위해 소방과 지자체가 공동 지원 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모두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려고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선박들을 위협하는 이란의 고속정이나 드론 등을 하늘에서 비행기와 헬기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들의 미사일이 떨어지자 곧바로 폭발과 함께 불이 붙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 선박을 위협하는 이란 해군 자산을 표적 공격하고 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작전에는 저공 비행 공격기와 아파치 헬기가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A-10 Warthog is now in the fight across the southern flank and is hunting and killing fast attack watercraft in the Straits of Hormuz. In addition, AH-64 Apaches have joined the fight on the southern flank. 댄케인 합참의장은 동맹국 가운데 일부가 아파치 헬기를 이용한 작전에 동참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작전으로 120척 이상의 이란 해군 함정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고속 공격정과 수중 드론 등으로 최소 16척의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شناور و یا محموله نفتی آن برای آمریکا و رژیم صهیونیستی و شرکای متخاصم آنها باشد هدف مشروع ما خواهد بود. 이번 작전으로 이란의 해군 자산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키면 공격 위험이 줄어들어 군함을 투입한 선박 호위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미군의 이번 작전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해안가 터널 등의 상당수의 기뢰와 순항미사일, 선박 등을 숨겼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F-35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전투기 도입 10여 년 만에 작전 중 처음 피격된 건데 미국 측은 피격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전투기 한 대가 비행 중 공격을 받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새벽 이란 영공에서 미군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며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한 대당 가격이 1,500억 원 넘는 미국의 자부심입니다. 2015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작전 수행 중 격추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격에는 이란 신형 방공망인 중장거리용 아르만이나
단거리용 아자라흐시 미사일 체계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여러 목표물에 대응하는 레이더와 열화상 탐지 기술을 다층적으로 활용해 스텔스기 타격에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공망 등 이란 군사시설 대부분을 파괴했다던 미국의 주장이 무색해진 셈입니다. To date, we've struck over 7,000 targets across Iran and its military infrastructure. That is overwhelming force applied with precision. 미국은 피격됐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으면서도 전투기가 임무 중 중동 미군 기지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는 안전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또 쿠웨이트 정유시설을 이틀 연속 타격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에너지 시설을 더 이상 타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보란듯이 공격을 이어간 겁니다. 전날에는 이스라엘 최대 정유시설이 있는 하이파 일대에도 폭격을 가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란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장악하려고 합니다. 통행료를 받는 식으로 선박 운항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임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유조선 시발리코가 인도 구자라트주 문드라항에 입항합니다. 이란 전쟁 이전에는 하루 최대 13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지만 해협 봉쇄 이후에는 2주간 통과한 선박이 89척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이란과 관련이 있거나 이란과 사전에 통행을 협의한 선박들입니다. Iran right now is deciding who get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safely and who gets threatened with possible attacks. 이란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해협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한 외신은 이란 의회가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의 통행료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 need to design new arrangements for the Strait of Hormuz and the way ships pass through it in the future. After the war,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아랍에미리트가 나누어 관할하고 있지만 대형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수심이 깊은 페르시아만 쪽 구간은 모두 이란 영해입니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예상대로 이란 전쟁이 쟁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까지 언급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를 추켜 세우고 투자 선물을 제시하며 파병 압박을 살짝 피했는데 트럼프가 만족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미국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일 두 정상은 악수 대신 포옹으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담장에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 미군을 거론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이란 전쟁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Look, I expect Japan to step up because, we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and we step up for Japan. We have 45,000 soldiers in Japan. We spend a lot of money on Japan. 구체적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병을 요구한 겁니다. 왜 이란 공습을 동맹국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Who knows better about surprise than Japan? Okay? Why didn't you tell me about Pearl Harbor? Okay? Right? 다카이치 총리는 당황한 듯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했지만 도널드라는 애칭까지 써가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 세웠고 私は世界の繁栄とそして平和に貢献できる世界中に平和と繁栄をもたらせるのはドナルドだけだと思っています.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은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률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며 자위대 파병 등의 구체적 지원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과 에너지 협력 등 총 10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2차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지원을 요청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대면한 다카이치 총리가
매력과 절제로 경로를 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드디어 내일 저녁 8시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이 열립니다. 전 세계 190개 나라 약 3억 명이 이 공연을 생중계로 봅니다.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광장은 물론 서울 전역은 BTS의 앨범과 팬덤 색인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러 이벤트로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지금 뒤에 보이는 건 뭔가요? 네, 지금 제 뒤로 숭례문 외벽이 보이실 텐데요. 붉게 새겨진 아리랑의 로고와 BTS 멤버들의 모습이 번갈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 앨범 아리랑을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는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남산 서울타워도 아리랑을 상징하는 붉은 빛으로 단장을 마쳤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8시 30분에는 뚝섬 한강공원에서 BTS의 귀환을 축하하는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졌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군무를 이루면서 BTS 멤버들의 얼굴을 상공에 새겼습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는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매일 저녁 음악과 빛이 함께하는 뮤직 라이트쇼가 펼쳐집니다. BTS의 노래를 함께 듣고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수많은 아미들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러브송 라운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축제의 전야제를 즐겼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는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 전광판에서도 초롱을 들고 걸어가는 BTS 멤버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 BTS의 컴백을 축하하는 또 다른 무대가 되면서 내일 저녁 8시에 열릴 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완전체 컴백을 그 누구보다 기다려왔을 BTS 팬클럽 아미들은 벌써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낮에는 이른바 BTS 성지 투어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번엔 공연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 연결합니다. 허유아 기자, 거기에 외국인 팬들이 많나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은 BTS 공연을 기다리는 국내외 팬들로 가득합니다. BTS의 팬클럽 아미는 국내보다도 해외에 더 많은데요. 지금 광장 주변 무대는 막바지 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열리는 BTS 완전체 공연을 앞두고 낮부터 광화문 일대는 전 세계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That I have known them and thanks to them I'm here in South Korea. Trying to build a life for myself. Oh yeah. I'm willing to wait, even if it snows. I love you, ARMY. BTS 멤버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도 해외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성지순례인데요. BTS 소속사의 옛 사옥이 있던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외벽은 팬들이 수십 개의 언어로 남긴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I really want to get to all the places that they've been to before their big comeback tomorrow. BTS, I love you. I support you. BTS 응원봉을 손에 들거나 키링을 손에 쥔 채 인증 사진을 찍는 팬들도 많았는데요. 我是去现场观看，因为我抢到他们的那个门票。因为他们也给了我很多力量，不仅是生活上、工作上、学习上，他们也一直是我动力来源。 내일 광화문 일대엔 사전 선발된 관객 2만 2천 명 외에도 2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허유아입니다. 공연을 하루 앞두고 BTS의 새 앨범 아리랑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역시나 바로 음악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게 음악을 들어보면 아리랑 선율이 들립니다. 앨범에 담긴 노래들은 윤재민 기자가 짚었습니다. 전 세계 아미들이 궁금해한 새 앨범 아리랑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팬들과 함께 몸을 맞대고 즐긴다는 의미의 바디 투 바디로 시작합니다. 한국적인 것을 내세운 앨범의 첫 곡답게 팝과 랩이 섞인 현대적인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마무리는 강렬한 드럼이 더해진 아리랑입니다. 관객들이 아리랑을 외국인분들이 다 따라 불러주시면 정말 웅장할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까지 공개된 타이틀곡 스위맨. 3년 9개월의 공백기를 넘어온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담담하게 하루하루 헤엄쳐 나가는 것이 삶이라는 멤버들의 생각을 전하는 곡입니다. 동시에 아리랑으로 대표되는 한해 정서도 녹여냈습니다. 군대에서도 사실 그랬고 그냥 하루하루 줄어드는 그 디데이를 보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헤엄쳐 가는 게 그냥 그게 인생인 거예요. 이 밖에도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를 담은 에일리언즈, 30대에 접어들며 가수로서 이막을 펼친다는 의미를 담은 2.0 등 이번 앨범 아리랑은 모두 14곡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자음악의 대가 디플로가 5곡에 참여해 앨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라이언 테더, 케빈 파커 등 다양한 장르의 세계적인 음악가들도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BTS의 공연을 준비해오던 제작진도 떨리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것, 이게 이번 공연의 포인트입니다. 제작진이 전하는 이 공연의 의미, 류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TS의 광화문 공연을 하루 앞두고 글로벌 플랫폼 제작진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작진은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와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 would venture to guess this might be the biggest thing this year that we see on Netflix in terms of our live ambition. 공연의 핵심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입니다. 경복궁과 광화문이라는 역사적 공간의 상징성을 살리면서도 BTS의 현대적 퍼포먼스를 역동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현지 디자이너들과 협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To make sure that it felt modern and in keeping with the band and its vision, but also respectful of the place that it is and in harmony with that place. 컴백 무대로 광화문을 선택한 건 BTS의 정체성과도 연결됩니다. 한국에서 시작하여 슈퍼스타가 글로벌 슈퍼스타가 된 방탄소년단이 다시 컴백을 한다면 그 시작점은 한국이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어야 된다. 팀의 리더 RM은 공연 연습 도중 발목 부상을 입어 움직임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밤 펼쳐질 광화문 공연은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또 하나의 기록을 쓸 예정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아미들은 한국 땅을 밟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은 피곤하지만 BTS를 만날 설렘이 더 크겠죠. 오늘 하루 입국한 외국인만 11만 명이 넘습니다. 인천공항 상황도 보겠습니다. 윤서아 기자, 지금도 공항이 붐빕니까?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입국장은 오전부터 BTS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파가 더 늘면서 지금은 한층 더 복잡한 모습입니다. 팬들은 BTS의 사진이 붙은 캐리어를 끌고 한 손에 응원봉을 든 채 입국장을 나서고 있습니다. BTSに会いに来ました。メンバー、ファンクラブプレゼント。めっちゃ楽しみ。5年か5 years I wait. 일부 팬들은 BTS 멤버가 즐겨 먹는 분식 메뉴를 맛보거나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남기면서 한국 방문의 설렘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아이돌에 비해서는 가사에 자기 마음을 잘 담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봄날이라는 노래가 저는 되게 엄청 많이 와닿아요. 불꽃이 네. 돌아왔어요. BTS 효과는 숫자로도 입증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만 22만 명에 달하는데 명절 수준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달 입국한 외국인도 지난해보다 33% 급증하며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입국객이 늘었는데 특히 유럽 지역은 1년 새 50%나 폭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팬덤의 주축인 10대가 전년 대비 40%, 20대는 35% 이상 늘어 전체 평균 증가율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소 30분이던 입국 심사 시간은 최대 2시간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출입국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비혼잡 부서 인력까지 심사대에 투입해 이른바 전투 심사를 벌이고 있고 공항공사는 항공기를 특정 터미널로 몰리지 않게 분산해 병목 현상을 줄일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이른바 BTS노믹스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번 공연이 가져오는 경제 효과도 큽니다. 백화점과 편의점은 앞다퉈 아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내놨는데 인기 폭발입니다. 이어서 윤우리 기자입니다. 명동의 한 백화점. 건물 외벽이 BTS를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듭니다.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因为紫色的灯光现在很有气氛了，所以
本人也很期待 BTS 的演唱会。 BTS의 음악 여정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전 예약까지 하며 오늘을 기다려온 아미들은 멤버들 사진을 배경으로 연신 사진을 남깁니다. 새 앨범 제목인 아리랑에 맞춰 한국 전통의 미를 재해석한 상품부터 티셔츠와 모자 등 각종 굿즈까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갑니다.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 저도 뭐 많이 구매했지만 외국인 분들은 이렇게 쉬운 기회가 아니니까 정말 많이 구매해 가시는 것 같아서 되게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고. 아예 BTS 코너를 따로 차린 면세점에선 멤버들 캐릭터가 담긴 제품 매출이 한 주 사이 5배 넘게 뛰었습니다. 편의점은 외국인들의 로망으로 꼽히는 일명 한강라면 기계를 들여놓았습니다. I like the Shin Ramyeon and Budak Ramyeon. Why do you love the spicy? Because it just tastes very good. 블룸버그 통신은 내일 하루 공연에만 2,66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팬들은 광화문 일대 전광판에 BTS 멤버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띄우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축제를 자축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식당 가도 활짝 웃고 있습니다. BTS의 단골 밥집은 물론이고 K-푸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길거리 음식점에도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제육볶음과 비빔밥 등을 내놓는 한 식당에 외국인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일부는 가게 곳곳에 걸린 BTS 사진을 연신 촬영합니다.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허기를 채우던 일명 BTS 밥집인데 아미들에겐 이곳을 방문해 음식을 맛보는 것이 성지순례인 셈입니다. We are here in a tour for BTS, and this is the restaurant where they ate when they were Chinese, so we came here. 컴백 공연을 하루 앞두고 최대 26만 인파가 운집할 광화문 일대의 음식점들도 아미 특수를 기대합니다. 광화문 공연장 인근의 음식점들은 이렇게 BTS 사진과 장식물로 가게 곳곳을 꾸미는 등 아미 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예약이 거의 매장에 한 200석인데 거의 다 찼고요. 떼창도 하고 굿즈도 서로 나눠 갖고 그런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었어요. 팬들을 겨냥한 신메뉴도 나왔습니다. BTS 먹으면 내일 누가 오는지 아시죠? 김밥과 떡볶이로 대표되는 K-스트리트 푸드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머물렀습니다. なんか種類がすごい多くて、大きいからちょっと買ってみたくなって買いました。これ美味しいです。 식약처는 오늘 광화문과 남대문 등 음식점 2,100여 곳의 위생 실태를 살피며 막바지 점검을 마쳤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지난해 11월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TV조선이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지 넉 달 만입니다. 그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막 고소하고 경찰 수사 심의까지 신청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었는데 어제 검찰 송치 의견이 나오자 당을 떠났습니다. 민주당은 이제서야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언급했지만 뒷북대응 같아 보입니다. 먼저 한송원 기자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 만에 자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면서도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팀 의견에 끌려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그동안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법사위원직을 유지해왔습니다.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 절차를 밟고도 징계 결정을 미뤄왔던 민주당은 뒤늦게 제명에 준하는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윤리심판원의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상 성범죄로 제명되면 향후 5년간 복당이 제한됩니다. 앞서 공천 헌금 논란에 빚은 강선우 의원도 탈당한 이후 제명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장 의원 거취의 말을 아껴 측근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정청래 대표는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투는 문제가 있고 네. A 주장, B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공소청법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낸 장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탈당 의사 밝히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탈당하면서도 반성보다는 여전히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저희 TV조선에 그동안 장 의원이 해온 2차 가해성 주장으로 극도의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는데 황정민 기자가 피해자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피소 사실이 보도된 지난해 11월 피해자와 피해자 전 남자친구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아니 어느 비서관이 다른 당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댑니까? 이를 근거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첫 보도 이후 114일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인 곳엔 가기 어려울 정도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못 맞겠더라고요, 밥을. 돌아다니지를 않았죠. 하지만 장 의원이 공개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에 권력자를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구제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떳떳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게 권력인가? 국민의힘은 장 의원이 계속 국회에 있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여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장 의원을 징계하지 않았던 민주당을 향해서도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합동수사본부에 처음 출석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8시간을 조사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전 의원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는데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 전재수 의원이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10시 합수본에 피의자로 출석한 지 18시간 만입니다.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의원은 부산 시민에게 감사하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부산 시민들과 함께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전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보좌진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전 의원을 통일교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교단 관계자와 전 의원의 부인을 잇따라 소환해 금품 수수 정황을 조사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전 의원 진술 내용과 증거들을 살펴봐야 된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법원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징계 정치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건데 당 지도부는 이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나란히 당 쇄신을 주문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쇄신하고 변화해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건지 당 안팎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 배현진 의원과 포옹합니다. 법원은 오늘 김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지도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대한민국 주류 보수 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는 커다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지난 1월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 운영에 대한 김 전 최고위원의 비판 발언에 대해 해당 행위라며
탈당 권유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 발언이 상호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해당 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이어 친한계를 향한 소위 징계 정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은 변화와 쇄신을 잇따라 요구했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갖는 선대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천 면접을 이틀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도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며 선혁신, 후선거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이 여러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며 국정조사 특위를 밀어붙였는데 여야가 첫날부터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름부터 내용까지 야당은 일절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처리했습니다. 범여권 주도로 공소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까지 이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야당 위원석이 비어있는 가운데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잠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란 손팻말을 들고 나타나 항의하는 과정에 고성이 오갑니다. 야당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시간을 주세요. 나경원 의원 앉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너경원이라고 불러요? 민주당 요구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부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방탄용 국정조사라며 특위 명칭을 다시 논의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공소 취소 거래설 등도 대상에 포함하자고 맞섰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무슨 국정조사로 국민들 앞에 반말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조작 기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주도했습니다. 검찰이 도구화돼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조작 기소 기획 수사를 국정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 8일까지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24시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뒤 범여권 주도로 검찰의 영장지휘권 등을 박탈하는 공소청법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중수청법, 모레 국정조사 계획서를 잇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부기장이 구속됐습니다. 기득권 세력에 복수한 거라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뒤를 쫓기 위해 택배기사 행세도 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에 들어섭니다. 함께 일했던 선배 기장을 살해한 50대 전직 부기장 김모 씨입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그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시종일관 빳빳이 고개를 든 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김 씨. 그의 치밀했던 계획범행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선배 기장 4명의 정확한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택배기사를 위장해 이들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았는가 하면 택배기사 복장을 하고 집안까지 들어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새벽 1차 범행 대상이었던 조종사 공제회 간부의 집을 찾아가서는 범행 장소에서 30여 분간 기다렸습니다. 김 씨는 피해 기장이 비상계단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문 앞에 고장 팻말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리적 상태나 이런 것들은 조사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피해자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하면서 조만간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다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데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준석 기자, 진화는 언제쯤 완전히 마무리될까요?
네, 소방당국이 밝힌 화재 진화율은 이젠 98%를 넘어섰는데요. 자정 이전에 완전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무인 방수차 등을 활용해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진이 되고 건물 붕괴 등과 관련한 전문가 진단을 마친 뒤에야 실종자 구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실종자 상당수는 건물 내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 2층에 있는 휴게실에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화재가 점심시간대에 발생한 만큼 휴식을 취하던 근무자들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 진입이 가능해지는 대로 공장 세부 도면을 보면서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어제 우리 군이 드론 사령부 존치를 결정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죠. 북한도 자폭 드론을 동원한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우에는 신형 전차를 직접 조종하면서 군사 분야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훈련에 북한에 어떤 속내가 있는지 이태형 기자가 설명합니다. 드론들이 잇따라 하늘로 솟구칩니다. 잠시 활공하더니 바닥에 내리꽂힙니다. 장갑차에서 발사된 로켓은 목표 전차를 타격합니다. 이후 인공기를 단 탱크와 보병들이 방어선을 돌파합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신형 전차 천마 20입니다. 북한은 대전차 미사일과 무인기를 100% 명중률로 요록했다며 전쟁 준비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월한 신형 탱크들이 대대적으로 장비될 것이며 전쟁 준비 완성에飛躍적인 성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북한은 이번 훈련에서 드론을 이용한 자폭 공격과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동시에 과시했습니다. 드론전의 중요성을 체득한 우크라이나 파병 경험이 반영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훈련 진행도 우크라이나에 파병됐던 지휘관들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전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 전문 인력들을 엄청나게 양성하고 있고. 김정은의 딸 주혜가 직접 신형 전차의 조종관을 잡고 주행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공개된 북한의 모든 훈련에 주혜가 동참했다며 이번 역시 연합훈련 대응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1662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표류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죠. 머리 모양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자 고려인이구나 했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노래와 춤이 우리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언어였습니다. 오늘날 K-팝이 세계를 흔드는 원동력, 바로 우리 조상들의 DNA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 정점에 선 그룹 방탄소년단이 컴백 라이브 쇼 아리랑을 펼칩니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광화문에서 팬들을 만나는 겁니다. 당연하게 돌아와야 될 곳에 돌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왕의 귀환으로 전 세계는 벌써부터 대한민국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90개국에서 생중계가 됩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서 있는 역사 공간이 K컬처를 발산하는 거대한 무대가 되는 겁니다.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잿더미 위에서 일어선 우리가 세계인에게 한강의 기적을 알린 게 바로 88 올림픽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거리 응원을 통해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흥을 알렸었죠. BTS는 이번에 가장 우리다운 게 뭔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한이 어린 아리랑. 한을 풀어 힘이 솟게 하는 게 흥이고 흥이 폭발해 살만 나도록 하는 게 신명입니다. BTS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돼 전쟁과 가난에 지친 인류의 시름을 풀고 신명나는 세상 전하면 좋겠습니다. 3월 20일 윤종우의 앵커 칼럼, 광화문 아리랑이었습니다.
절기 충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온화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포근해서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에는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사이 경기 서해안과 충남, 호남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은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주말 동안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도, 춘천 영하 4도, 대전 1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5도, 광주와 대구 18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은 없겠고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